숙면과 인생 사이 7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은 정말 지혜롭게 활용해야 해요. 궁합을 보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혼해야지, 그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왕 결혼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궁합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요. 그 에너지와 에너지의 불일치, 부조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인간 세상에서는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 책 주역 3권 담백한 주역 출시되었습니다. 이거 한 2주 전에 이제 다 온라인 서점에, 대형 서점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가 늦어졌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방송이 늦어진 거 사이에는. 지금 현재 예스24 알라딘에서 판매 중이고요. 나름 독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 홍보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텍스트 그 자체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는 책이에요. 미리 보기도 읽어보시고, 이제 교보에도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에 올라가고 오프에도 깔릴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한번 살펴보고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 공부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주역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주역을 통해서 상담업을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주역은 위대한 학문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인류 최고의 경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동양 최고가 아니라 동서양을 통틀어 인류가 집필한, 낳은, 집대성한 최고의 경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사주입니다. 한눈에 또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좀 비슷한 에너지가, 남자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해축이 있으니까 자수 왕지가 없는데 천간에 이렇게 떠 있어서 해자축 가방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남자 사주 여자 사주입니다. 식상이 이렇게 연에 강하면 기본적으로 상관격인데 식신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격으로는 식신격인데, 식신이니까 전문가예요. 나는 어쨌든 전문가고 내 전문성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 이것이, 이 식상이 수식상이고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수식상은 실제와는 다르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목일간인데 화식상이다.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일, 그의 언변, 이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오행적으로 수는 역시 화와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편인이 있다. 편인, 종교명리, 철학, 생각이 깊은 사람, 물론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집에 가면 좀 외롭고 고독하고, 나도 그런 속성이 있고, 어쨌든 그런 철학적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한 편인이, 이 상관에는 인성이 필요한데 상관 폐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상은 항상,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로 글자들을 봐야 돼요. 내가 쓰는 식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에 많은 제자들인 거죠. 이 제자들을 내가 토국수 하는 거예요. 토국수 하는데 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죠? 제자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제자축으로. 그만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깊고, 교육자로서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10대, 20대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비겁들과 함께 식상을 쓰겠죠. 그죠? 같이 모여서 식상을 표현하다, 이런 의미예요. 식상적 재주가 굉장히 탁월한데 결국은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가고, 그것이 교육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런 분들은 같이 모여서 뭔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았겠죠. 10대, 20대.
식상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운동도 되고 예술도 되고 그러니까 예술에 가면 노래도 되고 그림도 되고 이런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이길 나를 어쨌든 드러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그것이 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식상을 써야 되죠. 국내에서도 써야 되고 해외에서 써야 되고 이런 의미예요. 단체로 하다, 유축화, 핀축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일 구조는 축토 편인으로 내가 토생금 하면서 겁재들을 인묘시키니 나는 나의 아이디어로 나의 기획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생해주면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내 사상을 내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대단해 하고 자발적 복종 굴종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자발적으로 복종하다 그 리더형 사주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올리고 있는 평관을 나에게는 정관을 내가 병신합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운이 이렇게 화운으로 쭉 흘러버리죠. 무제사주잖아요. 무제사주인데 이렇게 화운으로 쭉 흘러가니까 어, 조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 굉장히 냉하고 차갑죠. 그래서 이렇게 관의 근이 굉장히 강해지면 근이 없는 관이잖아요. 이 정관이라는 게. 그래서 관이 강해지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죠. 내가 나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이제 교육업적으로 이분은 쓰셨어요. 굉장히 잘 쓰신 거죠. 사회에 많은 제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서 나중에 굉장히 명예를 얻을 것이요. 무제사주인데 말년에 이렇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세 시대예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인류 후의 기술 발전을 보면 물론 이제 기후 환경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건강을 에너지를 내가 많이 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항상 신경 쓰면서 이제 또 사주가 좀 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관리 꾸준히 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나중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무제사주인데 이 해준 갑목이 이제 재성이죠. 이 갑기합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인인데 축전기토가 이 재성 갑을 갑기합으로 이렇게 끌어오죠. 이른바 내 마음이 이 여자한테 가 있다 이런 거죠. 편인 외로운데 이 여자가 제거긴 하면서 들어오니 그죠? 이 여자를 통해서 외로움이 개선되었다, 없어졌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무죄사주가 이렇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갑자정축 신의 갑오 이 구조도 해자축 이렇게 방합을 이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편인격이죠. 편인. 근데 이 인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이 편인의 외로움, 고독함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춥죠. 또한 그죠? 해자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냉기가 쫙쫙 빨려들이는. 그러니까 태어난 사회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예요. 이 재생살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상을 갖고 이렇게 깔고 있으니 내가 이 살의 고통을 회사 다니는 고통을 회사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버릴 거야, 인멸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기 힘들다. 이 구조도 그렇죠. 어릴 때도 요때 이제 특히 취업을 하는 때인데 축수령 하면서 축토가 딱 동하여 이게 수령 이렇게 돼버리는 동하면 여기 오축 이렇게 정축 이 근이 들어가고 정화 들어가고 회사를 오래 다니기는 좀 힘들다. 다만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네, 단점은 편인이 어쨌든 내가 나의 생각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물속에 갇혀버리는 형국이라서 이게 우울함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주면 좋죠. 이렇게 목화운으로 흘러서 화가 목의 지속적인 생을 받으면서 오행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축토에 계속 화기를 넣어주고 위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거 저는 수금운으로 흐르니까 냉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화가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기 힘들죠. 오해합으로 묶이고 오축합으로 인묘하고 좌우충당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해자축의 에너지, 식상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줘야 돼요.
특히 이제 이민 개묘 이럴 때는 굉장히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금이 근 요거 하나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수 식상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직장도 다니기 힘들고 내 마음이 물속에 가 있으니까 수는 기본적으로 우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음, 뭐 이른바 악플 뭐 등등등등 혹은 연애 활동의 침체 이런 걸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서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울증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건데 이 색상 에너지를 반드시 빼줘야 돼요. 사회 활동 어쨌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참 좋은 것은 이게 좋다기보다도 이 남편의 에너지가 대운이 참 좋은 것은 자 보세요. 남편은 무죄사주인데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냉기만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참 따뜻하다 이런 기분을 못 느껴요. 이분은 이게 궁합에 참 묘함이죠. 이 해축도 방합하면서 냉기가 더 만들어지고요. 그죠? 남편의 에너지 이건 이제 직장으로 썼으니까 남편의 에너지와 내가 합을 하고는 있어요. 내 남편도 이 많은 여자의 식상 에너지에 내가 잠식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재생살 남편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상관을 참 잘 쓰면 이제 애교 있는 집에 가면 애교도 부리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이게 원래 이 남편이 요기에 들어갈 자리 정관으로 신사 이렇게 돼야 되는 구조잖아요. 신금일간에게는 남편이 정관으로. 그런데 남편 글자 사화는 밀어내는 해수가 있고 또 오화는 이 자리인데 밖에 나가 있고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 어때요? 자식을 낳으면 남편과 멀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남편 자리는 어쨌든 자식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합을 하고 있으니 이건 이제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의미죠. 자식 덕에 서로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식상 에너지가 강하면 남편에게 대항하다,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다, 남편을 누르려고 하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가면 남편도 따뜻함을 느끼거나 그러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도 이 에너지를 만나면. 근데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편인의 지혜로움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인데 요때 이제 이 따뜻한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서 교육 지금 다니는 회사 그래서 동남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가셔라. 딱 좋죠. 이 관이 이 편관이 이쪽하고 오해합 딱 하니까 해외 나가다. 따뜻한 데로 같이 모셔가라. 그러면 계속 이게 냉기가 흐르고 있는 사주인데 공간을 바꿔버리면요. 완전히 좋습니다. 이럴 때 을사년 이럴 때 딱 넘어가면 완전히 그러니까 여자도 해외에서 식신생재하는 그런 운명이다. 그렇게 해주면 따뜻한 곳에 가면 식상 에너지가 쫙 빠질 뿐만 아니라 이 사주가 이제 냉기를 걷어내기 때문에 이 냉기에 가득 차 있는 우울한 편인이 좋아져요. 여기에 화기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금순이 강한 그런 차가운 곳에 거주하고 계신데 남쪽으로 일단 가셔라. 당연히 다행히 처갓집이 따뜻한 곳에 있어서 그쪽으로 저 남쪽으로 이주하시는 게 좋다. 혼자 좀 사시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렇게 이주에 가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가 흐를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좋다. 해외 가면 발전하는 사주죠. 딱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짜여져 있다. 국내에 있어봐야 외롭고 관도 인묘해서 없어지고 저로 가면 완전히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서로 다툼만 있어요. 여자가 우울하고 그러면 애기도 내가 다 케어해야 되고 집에 가면 냉기가 흐르고 서로 말하면 다투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않고 서로 괴롭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명리적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왜 이런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알면 정말 부부관계가 지혜롭게 개선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삶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부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주 안 믿고 뭐 이러는 사람들, 믿고 안 믿고 이건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죠.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만큼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니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 채널뿐만 아니라 뭐 잘 나가는 채널도 많죠. 두루두루 공부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이른바 방송으로 곁눈질하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제가 다양한 이런 얘기 하려다가 아니다. 책 쓰고 있는 것도 누구나 벽에 부딪히는, 정말 사주 어떻게 푸는 거야. 완전 텍스트를 다 녹여서 쫙 이렇게 푸는 거구나. 실전 사주를 아예 그냥 쫙쫙 애정, 뭐 재물 이런 쪽으로 해서 10권을 분야별로 해서 풀어놓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쭉 보시면 공부하다가 막히는 대목에서 이제 풀려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다 공부해 봤으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막힌다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시중에는 온갖 명리책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제 그쪽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냉정히 얘기해서 다 읽는다고 해서 명리적인 깨달음을 얻느냐? 아니죠. 안타깝게도. 자기만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저는 그 정도적 관점에서 여러분께 계속 실전사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롭게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서 연인, 부부관계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